영화 카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직 보진 못했는데 영화 카트라는 영화가 정치권에서 이 영화 보기에 굉장히 열풍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카트 내용 아십니까? 예, 비정규직 저는 못 봤습니다만 뭐 대형마트에서 비정규직 여성의 애환을 다룬 뭐 영화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당시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 그 홈에버 파업 사태 이제 비정규직 대량 해고하는 그런 문제였는데 그냥 노무현 정부 때 이 얘기가 있었고 근데 아이러니컬하게 노무현 정부 때 이 비정규직 보법이 만들어져서 오히려 문재인 의원이나 그런 뭐 의원들이 좀 더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뭐 야당에 이 영화에 대한 애정이 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사실은 저는 뭐 그 당시에 물론 이런 점이 있겠죠. 뭐 어제는 또 어떤 분이 야당에 계신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진보적인 정권에서 가장 해야지는 안 되는 법을 만들었다. 그래서 굉장히 부채의식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본인들이 진보 정권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모든 정책을 진보적으로 가져갈 수는 없는 거고 예. 본인들이 이제 보수 정권이라고 해서 반대로 보수 정책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집권자가 어떤 정책을 펼칠 때는 본인의 어떤 이념이나 가치와 상관없이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사정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뭐 노무현 정부 때 이 비정규직 문제가 그 시초가 그때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걸 당시 노무현 정권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건 뭐 아까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장선상인데 정권의 성격과 관계없이 좀 장기적으로 보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대한민국의 진보가 가장 아파야 될 부분이 이 대목입니다. 제가 이 원고를 보면서 느꼈던 게 우리가 전태일 열사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헌법이 부여한 근로기준법을 보장하라는 얘기였습니다. 헌법과 인간의 가치 문제였습니다. 87년도 현대중공업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습니다. 골리앗 투쟁. 노동자들이 대거 걸려 나왔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노동자의 기본권 문제였습니다. 그 이후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됐느냐. 이른바 진보노조가 권력화됐습니다. 민주노총. 그 다음에 대기업 노조의 자제들은 재취업한테 특혜를 받습니다. 예. 연봉이 1억이 넘어갑니다. 그 그늘에 진보는 아픈 것을 찾아야 된다면 비정규직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노동자도 노동 귀족이 있는 것이고 예. 정말 전혀 전태일 열사가 얘기했던 헌법적 또 노동법적 기본 가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600만 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과거의 노동운동이 가치로운 것이다라는 데서 떠나서 이제는 좀 정교하게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늘이 어디 있는가를 봐야 되고 이 책무가 이른바 진보 세력에 있는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진보 세력이 권력화되고 이권 집단화된 건 아닌지 과거에 가치대 몰가치에서 이제는 이해관계 중심으로 재편된 게 아닌지 이 속에서 이 카트에 나오는 이런 분들이 소외되고 있는 건 아닌지를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논란을 촉발시킨 카트 정치권이 이 카트 영화 보기 열풍이 분 배경이 문재인 의원입니다. 문재인 네. 의원이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미안한 마음으로 봤다. 부끄럽다. 부끄러운 이유가 뭐냐? 바로 노무현 정부 때 만든 비정규직 보호법이 아니라 양산법이라는 비아냥을 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본인이 뭐 반성으로 보기는 좀 그렇고 서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그 반성의 어떤 논리의 문제인데 여기 보시면은 뭐 참여정부가 서민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비판을 갖겠다 뭐 이런 부분들인데 본인들의 참여정부고 진보정권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어떤 것들을 무조건 해결해야 되겠다. 그 논리 자체가 인간관계 저는 사실 맞지 않다는 거죠. 그건 뭐 참여정부든 아니면 뭐 군사정부든 간에 서민들의 삶을 보여야 되는 거는 모든 정권의 의무인 것이지 본인들이 뭐 참여정부가 가장 진보적인 정권인데 이걸 못했으니까 내가 더 반성한다는 게 보다는 나름대로 그때는 어떤 정책적 이유가 있었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했을 것이고 돌아와서 보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 바로잡을 생각을 해야지 그게 참여정부이기 때문에 전부 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믿고 있는 어떤 진보 가치가 절대 선이라는 어떤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이 정치권 열풍이라는 게 일단 표 600만 표는 작은 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뭐 그걸 보는 것 같고 이 문제는 보수 진보의 문제보다 좀 디테일 속에 있다. 그러니까 복지 문제도 이거 이념 논쟁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 경제적 문제와 지출 정도가 어느 정도 돼서 복지 수준이 맞춰져야 되듯이 비정규직 문제는 저는 보수 진보보다 정치권이 진짜 아파야 될 대목이다. 그러니까 전태일 열사가 헌법적 가치를 위해서 분신했듯이 아직도 21세기 대한민국에 정말 그 하루하루가 급한 이런 분들이 600만 명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봐야 된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진지한 토론, 그다음 구체적인 구제 방안인데 노동은 가치로운 것이고 자본은 악한 것이다라는 70년대 도식은 지나간 것이고 누가 구체적 솔루션을 내느냐, 누가 해결책을 내느냐의 경쟁, 이른바 정책 경쟁의 시대가 오지 않았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 한 번씩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영화 이외에도 뭐 변호인이라는 네. 영화도 있었고
다소 어떤 정치적인 사건, 정치적인 이슈로 비춰질 수 있는 것 영화들이 흥행을 했는데 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화가 사실을 많이 다르게 왜곡을 했고 정치권이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해서 이용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영화가 뭐 사실을 고의를 왜곡했다고 보면 기본적으로 픽션이기 때문에 다큐멘터리가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소재보다 테마만 가져오는 거고 영화 변호인만 해도 그렇죠. 기본적으로 고 노무현 대통령 삶을 다룬 거긴 하지만 그 안에 디테일한 부분들은 사실 영화이기 때문에 변형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저도 뭐 카트라는 영화를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이것도 사실관계보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건 뭐 영화가 가지는 특성상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문제는 이제 정치권이 그걸 이용한다는 말에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예전에 도가니 때도 그랬잖아요. 보고 뭐 눈물 흘리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나온 대책은 없어요. 그럼 지금 뭐 카트 보고 지금 야당 봤죠? 여당은 또 뭐 국회에서 상영도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거 보고 1년 내에 바뀔까요? 좀 바뀌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정치권이 네. 결국 쇼로 끝냈다. 이 부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